투자 유치 자료 작성 목차 사례입니다. 보통 대부분 많이 있는 일반적인 회사 소개서보다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회사 소개에는 별로 잘 없는 부분들이지 시장 동향이라든가 사업 추진,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회사 소개서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회사 소개, 사업 영역, 그다음 주요 경영진, 제품과 경쟁력, 매출 구조 등을 포함하는 회사 개요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확장되는 부분들이 시장 동향에 대한 겁니다. 시장 동향은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으로 나눌 수 있겠죠. 아이템에 따라서는 시장의 규모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 시장 대비해서 시장을 또 분류를 해야 되겠죠. 동일하게 겹치거나 유사하게 교집합되거나 또는 이기종 업종이지만 경쟁되는 또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경쟁사를 분석하게 됩니다. 포지셔닝이 같은지 다른지 우리 시장 대비되는 시장인지 그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시장 동향을 근거로 핵심 경쟁력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산업에 대한 트렌드와 그 다음에 메커니즘, 테크니컬에 해당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일정, 현황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R&D, 투자 및 지적재산권 같은 특허 등의 현황 특허의 경우도 기특허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특허, 선행특허가 무엇이 있는지 특허청의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특허나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기존 특허를 위반하는지 IP,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되는지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가 가능한지 경쟁업체를 통해서 시장 진입하는 현황 메이저 기업은 메이저 기업대로 계속 선행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 기업들의 경우는 시장에 들어와서 얼마 안 가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 기업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마이너 기업 간의 경쟁은 어떤지, 마이너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우리도 진입해서 취소한 마이너 기업하고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는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뭐가 있는지 경영 성과도 분석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시장 동향이나 산업 트렌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경영 성과는 외부에선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외부의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내부 기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내부의 임직원들이겠죠. 그래서 내부의 매출과 인력 간의 능력, 평가를 통해서 내부 경영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안정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손실 없이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고정비가 쓸데없이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죠. 이익이 나와도 몇몇의 주주들한테만 성과가 돌아가면은 회사 전체가 투자자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 회사의 가치를 많이 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근래에 뉴스를 통해서도 회사는 경영 악화 아니면 적자인데도 주주들만 성과를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여러분이라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반을 통해서 내부의 경영 성과가 골고루 직원들과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분석이 돼야 외부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가 투자를 바꾸자 할 때 우리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추진 전략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과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을 유입해서 안정적 성장을 할 거니까 너희가 외부에 있는 전문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봐. 그럼 투자자 관점이 되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팔아갖고 얼마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극대화 성장을 통해서 M&A 또는 IPO 등 엑시트라고 하죠. 탈출할 수 있는 성장을 통해서 주식 가치의 몇 배를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어야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근거, 제시가 가능하냐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회사의 제한 개요와 제한 개요라고 하면은 아까 과제에도 제한 개요가 있었죠. 투자 유치의 제한 개요는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전제 조건하는 제한 개요가 되겠죠.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뭐 어떤 가격,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제한이 아니다. 우리는 필요하는 금액이 얼마고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뒤에 우리가 고객 또는 사용자 또는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켜서 너희가 투자한 거에 어떤 조건으로 돌려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제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돌려줄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되겠죠. 그럼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그 뒤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 회사 현황에서는 기존의 주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주 간의 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임직원과 직원의 조직도의 현황을 제시해주고 우리 회사가 향후에 비전과 미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주주들한테 어떤 가치, 투자자한테 가치를 주겠다라는 비전이 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비전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일련의 계획표가 또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진행들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래서 실행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요에서 비전과 프로세스와 실행 전략까지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줘야 투자자가 보았을 때 메리트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가 봤을 때 자기가 회수할 수 있는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였을 때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시장 분석, 항상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대한 요구, 시장 분석 안에는 고객 분석과 수익성, 성장성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시장 분석 외에도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그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고객은 누구이고 제품의 유효 기간, 그다음에 계속 재구매 이런 것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고객을 위해서 고객에 맞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런 제품들을 고객한테 팔기 위해서는 어떤 영업 프로세스, 어떤 마케팅으로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소셜미디어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최근에 마케팅 기법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방법들, 마케팅 방법들이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 반응하고 이미 수능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계속 차별화되고 사람들이 신선한 그런 아이템으로 마케팅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마케팅 기법들 보면은 전혀 엉뚱한 포맷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최근에 뭐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조연 수상을 했었죠. 그 모델을 영화 주인공을 모델로 해서 오히려 20대 여성 소비 제품군의 서비스 업체인 지그재그가 윤여정 씨를 모델로 기용해서 파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디어 마케팅의 경우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들로 치면은 일부 기업에서는 유사한 제품입니다. 직접 생산을 하건 간접 생산을 하건 외부 제품을 받아다 팔건 했을 때 잘 팔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 기업 일부 몇 개 기업에서는 연예인들을 기용하지 않고 일반인은 연예인처럼 해서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일하는 내용처럼 포맷을, 컨셉을 잡고 콘티를 짜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일반 포스팅, 콘텐츠처럼 포장해서 올리는 스폰서드 링크 광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것들이 이제 마약 베개 같은 것들이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가 급증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은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타 기업과 다르게 우리 기업이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제대로 받고 성장한 기업들 보면은 마케팅에서 차별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죠. 포맷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 배송, 새벽 배송 또는 아니면 오늘의 회라든가 기존의 시장에서 프로블럼,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거였고, 사례도 보면은 오늘의 회 같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성 대표님이신데 1인 창업으로 자기 자본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이걸로 극대화시키고 돈을 벌고 투자를 받을 목적은 없었습니다. 안 되면 말지 1년만 딱 해보자 해서 혼자서 1년 동안 시장을 다 누비고 다니고 그리고 수급하고 배송업체들 엮어가지고 배송을 시작했었습니다. 하면서 1년 동안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개선점을 찾고 그래서 1년 이후에 소비자들이 좀 입소문을 타고 늘어날 때 극대화시키면 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1년 동안의 경험과 고객이 확장된 그 기록을 가지고 투자 유치 제안서를 만들어서 지금 몇 단계에 거쳐갖고 지금은 누적 투자액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매출도 계속 커지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회사가 처음에 설립되고 나서 제품을 만들고 시장 분석해서 실제 도전을 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마케팅과 이런 걸 가지고 투자 유치 자료를 만들어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유치를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사업하는데 자기 자본 말고 투자를 받을 때 맥시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미니멈을 받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외부 자금. 왜? 회사에서는 자금을 지원받는 만큼 지분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분을 너무 많이 주면은 회사의 경영권 또는 회사 대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때는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용에 최소한의 비용만 투자를 받는데 그 비용을 언제까지 어떻게 써서 어떻게 다시 돌려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었고 투자금을 받아서 계획하는데 어디에 얼마큼 지출을 하고 얼마큼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 재무제표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꼭 안 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객관화된 수치를 표시를 해 주어야 투자자들도 그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하면 될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